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EP.08 대무신왕의 부여 정벌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EP 농구 광개토 대왕 이야기입니다. 18세의 왕이 된 청년은 20년 만에 고구려를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고구려 영토는 이전의 2배가 넘었는데요. 그 짧은 20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료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백제 손에 할아버지를 잃은 직후였거든요. 보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한 그 상처가 아직 생생했죠. 그래서 즉위 직후 청년왕은 곧장 백제로 칼끝을 돌렸는데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즉위 첫 해부터 백제 정벌이 시작됩니다. 한강 북쪽 백제 성들이 차례차례 고구려 깃발 아래로 들어왔죠. 광개토 대왕 능비에는 함락한 백제 성이 58개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마을은 700곳, 백제 아신왕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고 적혀 있죠. 노객이 되겠다며 항복한 그 장면이 비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남쪽 위협을 정리하자 청년왕은 곧장 북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북쪽에는 후연이라는 강력한 선비족 국가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고구려는 후연의 수군성과 요동성을 잇따라 공격해 빼앗았는데요. 오랫동안 잃었던 요동 땅이 다시 고구려 영토로 돌아왔죠. 이어서 거란을 쳐서 잡혀있던 고구려 백성을 데려왔는데요. 비문은 그 수가 1만 명에 이르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 1만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구려가 자국민을 끝까지 챙긴 증거였습니다. 왕은 고디어 동북쪽 숙신 땅으로 군대를 돌렸는데요. 그것도 정리가 필요했죠. 숙신은 오래전부터 고구려 변방을 괴롭혀온 세력이었고 왕은 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비문에 따르면 숙신의 여러 부락이 항복했고 변경의 위협이 그렇게 가라앉았죠. 북방이 조용해지자 왕의 시선은 다시 한반도 남쪽 백제로 향하게 됐는데요. 백제는 여전히 고구려에 맞서고 있었고 외와 손잡고 신라까지 흔들고 있었죠. 서기 396년 왕은 직접 수군을 이끌고 한강을 따라 백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비문은 이 원정에서 백제의 성 50별곳과 촌 700곳이 무너졌다고 적고 있죠. 결국 백제 아신왕은 왕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청하게 됐는데요. 비문은 아신왕이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했다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제 왕족과 대신 등 인질 다수를 데리고 평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백제는 항복 약속을 곧 뒤집고 다시 외와 손잡는 길을 택했죠. 서기 399년 왜군이 신라 국경을 넘어 도성 가까이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신라 내무랑은 사신을 보내 광개토 대왕에게 다급히 구원을 요청하게 됐는데요. 왕은 다음 해 곧바로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신라 땅으로 내려보냈죠. 고구려군은 신라 도성에 들어가 왜군을 몰아내고 그대로 남쪽까지 추격했습니다. 추격은 가야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이어졌고 왜와 가야 연합은 무너졌죠. 이때부터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경주 호우총에서 광개토 대왕 이름이 새겨진 청동 그릇이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유물 하나가 비문 속 신라 구원이 사실이었음을 그대로 증명해 준 셈이었죠. 남쪽 신라를 안정시킨 광개토 대왕은 다시 북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요. 북방의 후연은 고구려 서쪽 국경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강국이었거든요. 광개토 대왕은 후연이 방심한 틈을 노려 신성과 남소성을 먼저 쳤습니다. 후연 황제 모용희는 분노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방역에 나섰는데요. 고구려는 요동성과 목저성에서 후연군을 차례로 격파해버렸죠. 이 전투로 고구려는 요동 일대를 완전히 자기 영토로 편입했는데요. 수백 년간 중국 세력이 차지했던 요동을 되찾은 결정적 순간이었죠. 후연을 누른 광개토 대왕은 이번엔 거란족 정벌에 나섰는데요. 거란이 고구려 병경을 약탈하며 백성들을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친히 군을 이끌고 거란 부락을 깊숙이 들이쳤죠. 이 원정에서 잡혀있던 고구려 백성 1만여 명을 되찾아왔는데요. 백성을 끝까지 데려오는 왕의 모습은 군대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죠. 다음 목표는 동북쪽 깊숙이 자리 잡은 숙신족이었는데요. 숙신은 만주 동북부 산림지대를 근거로 삼던 강한 부족이었거든요. 광개토 대왕은 험한 산림을 뚫고 들어가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숙신 부족장들은 조공을 약속하며 고구려의 권위를 인정했죠. 이로써 고구려의 영향권은 만주 동북 끝자락까지 닿게 됐는데요. 남으로 백제, 동으로 신라, 북으로 거란과 숙신, 서로는 후연이었죠. 사방의 적을 모두 제압한 왕은 사실상 동북아 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복 기록은 한 거대한 비석에 그대로 새겨졌는데요. 그 비석이 바로 광개토대왕 릉비인데요. 높이만 6.39m에 달했죠. 아들 장수왕이 414년 아버지의 업적을 새겨 세운 비석이었거든요. 네 면을 빼곡히 채운 글자는 무려 1775제에 이르렀는데요. 그 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첫 부분은 고구려 건국 신화와 왕실 계보를 담고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에 광개토대왕의 정복 전쟁이 연도별로 새겨졌죠. 세 번째 부분은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 명단을 기록했는데요. 이 비석은 만주지한 들판에서 1500년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비문 일부 글자를 두고 한일 학계가 100년 넘게 다퉜거든요. 쟁점은 신묘년 기사라고 불리는 짧은 한 구절이었는데요. 일본 학계는 그 구절을 근거로 임나일 본부설을 주장했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비문 원문 자체가 마모로 불분명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1880년대 일본군 장교가 탁본을 떴다는 점이죠. 그 탁본을 바탕으로 일본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이 탁본의 변조 의혹이 학계에서 제기됐는데요. 제1사학자 이진희 선생이 석회 도부설을 본격 제기했죠. 비석 표면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고쳤다는 의혹이었거든요. 현재 학계에서는 이 신묘년 기사 해석에 여러 설이 병존합니다. 분명한 건 비문 전체가 고구려의 정복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죠. 비문은 고구려의 정복 서사로 가득 차 있는데요. 비문 첫머리는 고구려 건국 신화로 시작하고 있죠.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신성한 시조라고 적혀 있거든요. 광개토왕을 17세 손으로 명시하며 정통성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으로 정복 활동이 연도별로 자세히 기록됐는데요. 비문은 정복한 성이 60세계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또한 점령한 마을이 1400곳에 이른다고 새겨져 있죠. 이 숫자는 제 광개토왕 한 사람의 전과를 정리한 것이거든요. 20년 재위 동안 매년 평균 3개 성을 떨어뜨린 셈이죠. 이 속도는 동아시아 고대사 전체에서도 보기 드물거든요. 비문은 광개토왕을 영락대왕이라는 칭호로 부르고 있죠. 영락이라는 연호도 비문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거든요. 독자 연호 사용은 황제국 의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죠. 고구려는 중국 왕조와 대등한 천하관을 가졌던 셈인데요. 비문 후반부에는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 명단이 나옵니다. 330가구가 능을 지키도록 배정됐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출신 지역까지 일일이 적어 행정체계의 정밀함을 보여주죠. 비석은 아들 장수왕이 424년에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의 업적을 후대에 전하려는 효심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렇게 비석은 1600년 동안 만주 벌판에 서 있게 됐습니다. 비석의 높이는 6.39m, 무게는 약 37톤에 달합니다. 내면에 1775자의 한자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죠. 고구려 건국 신화와 광개토왕의 즉위 과정이 첫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정복 전쟁의 연도별 상세한 기록인데요. 세 번째는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신묘년 기록의 해석을 두고 한일 학계가 충돌해 왔거든요. 일본은 이 구절을 임나일 본부설의 근거로 주장했는데요. 한국 학계는 문맥상 주어가 고구려라고 반박해왔죠. 비문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사방의 오랑캐를 평정한 위대한 정보광의 기록이었거든요. 광개토라는 시호가 곧 그의 일생을 압축한 단어였죠. 땅을 넓게 열었다는 뜻, 그가 평생 한 일의 전부입니다. 18세 청년이 39세에 떠날 때 고구려는 제국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수도를 옮긴 이유가 다음 편에서 드러납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